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제가 영상을 좀 안 올리고 제가 좀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회사를 갔다 와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회사를 갔다 왔더니 무슨 소린가요? 회사를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는 중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복직을 한 다음에도 유튜브는 계속 할 건데 시간대가 이제 보통 이제 저녁으로 바뀌겠죠. 이제 뭐 그냥 간단한 그냥 근황이었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요금제가 변경되고 이제 커서가 스페이스X에 인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제 요걸 주제로 이런 대격변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인문 가이드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봐야겠죠. 요금제가 이제 크게 변경이 되고 있고요. 원래 그랬습니다. 요금제는 원래 계속 바뀌고요. 그 서비스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한테 도움이 되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무슨 뭐 공익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무슨 세계 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금제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고, 요금제가 바뀌면서 원래 내가 쓰던 기능이 이제 못 쓰는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뺏어가는 거죠. 이제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돈 더 줘, 이제 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냥 돈 더 내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본질을 아시면 이제 이 변하는 흐름에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오늘 발표된 거를 좀 보자면은 이제 프로 요금제 20달러 요금제죠. 20달러 요금제에서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못 쓴다라고 이제 X를 이렇게 크게 박아줬습니다. 이제 20달러로는 클로드 코드를 못 쓰십니다. 무조건 100달러 요금제인 맥스 5X 여기로 가시거나 아니면 맥스 20X, 그러니까 맥스 200달러 요금제나 맥스 100달러 요금제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요것도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요 맥스 5X랑 이 맥스 20X를 얘네가 왜 이렇게 유지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100달러 요금제, 200달러 요금제로 하면은 요금제를 변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얘도 언젠가 달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맥스 5X 요금제는 200달러 내시죠? 그럼 200달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트로픽이 그 똑똑하게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간과하시는 건데, 얘네가 요금제를 여기다 굳이 100달러, 200달러 안 박는 이유는 요금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최근에 내는 그 도구들에 대한 그 경향성을 보자면 일반 유저용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용들, 그 다음에 개발자용들 또 따로 출시를 할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피처스랑 캡패드 이쪽을 나누는 걸 보면은 결국은 요금제별로 이제 직군별 뭔가 그 갈래를 줘가지고 자기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먹기 위한 그런 설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엔트로피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똑똑하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나 그 기업이 혜자스럽게만 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또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코덱스도 언젠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쪽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에이전트를 쓴다라는 게 뭐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쪽의 본질을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세를 따라가시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대세가 보통 그쪽 방향에서 뭔가 변화도 많고 이제 기능도 많이 나오고 배울 점도 많고 하니까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따라가시고 이제 거기에 고착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얘네가 휙휙 횡포를 부리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뉴스가 이제 오늘 뜬 건데, 그 스페이스 X가 이제 커서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스페이스 X에서 글을 썼고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가짜 뉴스를 퍼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제로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글을 쓴 건데, 번역을 해서 보면 이제 최고의 코딩 지식 AI 개발에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뭐저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 이걸 왜 지금 올렸냐면 커서 같은, 여러분들 커서 이제 많이 무시하시죠. 커서 많이 안 쓰고 저는 이제 엠베서더라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커서 환경을 많이 써요.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 강의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스템 제가 만들고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이제 보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가 생기면 뭐 파일 구조나 뭐 파일 뭐 코드 이거 볼 일이 있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잠깐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에이전트가 디테일하게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물론 제가 에이전트보다 똑똑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뭔가 조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내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에이전트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해도 나는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손을 대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커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고요. 여전히 마크다운 문서를 인간사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디터 뷰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대부분의 문서들이 마크다운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걸 읽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일반인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도구라서 이건 되게 좋은데, 스페이스X가 커서를 인수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보유한 이제 하드웨어들 있죠? 얘네가 마련을 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서가 이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커서의 성능이나 커서의 요금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는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도구에만 너무 매몰되면 좋지 않다. 너무 고착화되는 건 좋지가 않다. 대세는 따르는 건 좋지만 이제 뭐 그렇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에이전트 다루기의 근본은 뭔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하네스니 뭐니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거 이제 그냥 되게 멋있는 말들이고요. 에이전트를 다루는 거는 결국 컨텍스트를 다루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법과 컨텍스트의 방향성을 다루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관리하는 방법들을 표준화하고 있는 이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표준화된 거는 에이전트 MD와 스킬스와 훅스와 MCP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묶은 거를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잘 안 쓰는데 뭐죠?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부르는 말을 까먹었는데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요거 4개를 합친 걸 우리가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플러그인은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플러그인은 그냥 이거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 진짜 그냥 합친 거. 얘네를 그냥 한 상자에 담은 거를 그냥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그인은 개념을 아실 필요가 없고 에이전트 MD와 스킬스와 훅스와 MCP만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계속 이제 컨텍스트를 관리하거나 방향성을 이제 조절하는 녀석들이 이 뒤에 계속 이제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는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쓰냐, 코덱스를 어떻게 쓰냐, 뭐 커서를 어떻게 쓰냐 이게 아니라 에이전트 MD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녀석이냐, 스킬스는 어떤 녀석이냐, 훅스는 언제 쓰는 거냐, 뭐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도구에 매몰되시는 순간 바로 그냥 요금제 때려버리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준화된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건 컨텍스트 다루는 거다. 이 4가지는 모두 컨텍스트를 다루기 위해 나온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계속 우리가 갈아탈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 쓰다가 요금제가 바뀌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은 코덱스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코덱스 쓰다가 코덱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뭐 커서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키미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야 될 때 이제 그 사양의 서비스에서 지원을 하는 얘네가 이걸 지원을 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시면 그거를 이제 기준을 정할 수 있겠죠. 얘네가 뭔지를 모르는데 에이전트 MD랑 스킬스랑 훅스랑 MC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데 갈아탈 수가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역할을 아시면 좋은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에이전트 MD라는 녀석은 이제 전체 가이드를 잡는 방향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MD는 이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에이전트를 크게 움직일 때 큰 핸들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큰 방향성만 잡는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게 고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고삐로 안 둔 거는 에이전트 MD는 진짜 큰 방향을 잡아줘요. 엄청나게 큰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고 지금부터 이 길을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말을 탔는데 내가 어떤 길에 올라서 앞으로 이 길로 쭉 갈 것이다. 큰 방향을 잡은 걸 에이전트 MD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킬스라는 건 이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작업들, 에이전트에게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시킬 때 스킬스를 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고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은 에이전트 MD를 이제 두껍게 관리하지 않고 얇게 관리를 합니다. 에이전트 MD 문서는 이제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200줄 내외로 관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MD는 200줄 내외로 관리. 200줄 내외로 관리한다. 그래서 200줄 내외로 관리해가지고 얘한테는 사실상 이제 많은 내용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모든 내용 다 때려박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때려박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이 에이전트 MD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전트 MD라는 녀석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렇게 있을 때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렇게 대화 기록
기록이죠.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모르시는 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있을 때 이 에이전트 MD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 위에 항상 로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화하기 전에 야, 너 이거 일단 읽고 시작해 해서 던져주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는 녀석이라 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에이전트와의 대화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MD는 얇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는 보통 어떤 걸 넣어주는 게 좋냐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킬스에 대한 가이드, 사양, 스킬스에 대한 사양. 이 정도만 크게 잡아주셔도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실 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준다면은 이제 내가 쓰는 MCP는 뭔지, 어디에 쓰는 건지, 그 다음에 훅스는 사실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혹시라도 훅스를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훅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내가 내 프로젝트에다가 걸어준 스킬스나 MCP나 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양을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프로젝트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엑셀 데이터로 자료로 들어온 거를 내가 뭐 웹으로 보내가지고 뭐 정산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쓸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쓰고요. 여기에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안 넣습니다. 뭐 코드는 어때야 되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뭐 무슨 대화를 내가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는 다 어디로 간다? 이제 스킬스로 갑니다. 왜? 스킬스는 컨텍스트 바깥에 있습니다. 스킬스는 길게 관리해도 돼요. 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스킬 배우고 오세요. 이게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자, 스킬은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자, 스킬은 이게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면은 스킬은 바깥쪽에 위치하는 녀석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킬은 바깥쪽에 위치한 녀석들이다. 그래서 얘네는 바깥쪽에 있다가 들어갈 때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만 들어가서 동작을 하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얘랑 에이전트랑 할 때 내가 시키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항상 대화에 있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숫자 관련된 작업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문자 관련된 작업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코드 관련된 작업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항상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터지겠죠? 그래서 이번 채팅을 할 때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 지금도 숫자 관련 작업할 건데, 그러면 숫자 관련 스킬만 들어가고 나머지 스킬은 여기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컨텍스트 공간이 많이 남겠죠. 근데 이 스킬스는 이렇게 두껍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고삐를 잡고 조금 더 강력하게 가이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킬스로 디테일한 가이드를 하시고 에이전트로 전체적인 가이드를 하시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이전트 MD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어떤 스킬이 있다 정도로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스킬을 조금 더 잘 보고 관리를 해주는 경향성이 생겨요. 물론 스킬은 그렇게 안 해도 갖다 쓰게는 되어 있는데, 아시죠? 에이전트는 랜덤성이라는 게 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훅스는 제가 여러 번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라서. 근데 훅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을 보통 풀어놓을 때 그냥 자연에다 안 풀어놓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왜 거기다 치겠어요? 거기 벗어나면 안 되니까. 훅스는 스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훅스는 이제 어떤 녀석이냐면, 제가 이제 이 영상 다음에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도 이제 실제로 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훅스는 간단하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스크립트를 강제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프롬프트를 덧입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게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면은 컨텍스트 윈도우에 여러분들 채팅을 치시잖아요. 그럼 채팅을 치시면은 에이전트가 앞에 있는 걸 기억을 더 잘할까요? 뒤에 있는 걸 더 기억을 잘할까요? 앞에 있는 대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앞문장, 첫 문장의 기억이 더 잘 나잖아요. 여기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에이전트가 기억을 잘 못해요. 원래 그냥 이 기술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훅스라는 거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제 에이전트한테 대화를 시키는 방식으로는 강력하게 제재가 안 되니까 아예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훅스는
코드를 실행시켜서 무조건 그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녀석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명령어나 코드를 이제 입력을 시켜가지고 항상 그걸 하게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에이전트랑 대화할 때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에서만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전적인 방법 뭐 있죠? PC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얘가 PC면은 PC한테 명령어 집어넣죠? 얘가 PC면은 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더 삭제해, 폴더 넣어, 뭐 이 파일은 무조건 생성해, 파일 이름 뭘로 지어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넣어주는 거 있죠. 그걸 하게 하는 게 훅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훅스가 나온 이유도 에이전트한테 대화하는 방식으로 강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에이전트가 항상 이거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이 명령어는 쓰게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그거 무조건 하게 만들자. 그게 이제 강력한 울타리인 훅스입니다. 그래서 훅스는 이제 조건부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채팅을 친 직후 또는 에이전트가 작업을 마치기 직전 이때만 뭐 반드시 이걸 동작하게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녀석인데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 들어가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더 강력한 녀석이다. 어쨌든 어렵게 설명했지만 컨텍스트 관리라는 점에서는 이제 다 의도는 같은데 강도가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강도가 좀 약하다. 얘는 강도가 좀 세졌다. 얘는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MCP라는 거는 컨텍스트 관리에서 내가 외부 도구를 사용해야 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와 함께 엑셀을 사용해야 될 때, 엑셀을 더 잘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엑셀에 관련된 컨텍스트는 MCP 쪽으로 빼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다. MCP로 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컨텍스트 관리만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엑셀 MCP를 쓰면 엑셀에 관련된 작업만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결국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4개의 이 지금 현재 나온 요 녀석들의 개념을 안고 그냥 에이전트는 이동을 하시면 전혀 도구를 바꾸신 이후에는 여러분한테 크게 생기는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에이전트 MD 자꾸 뭔 에이전트 MD 얘기해요? 클로드 MD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클로드 MD는 클로드 코드에서만 동작하는 에이전트 MD라고 보면 되고요. 에이전트 MD로 표준화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커서에다가 에이전트 MD 넣어줘도 코덱스에다가 에이전트 MD 넣어줘도 클로드 코드에다가 에이전트 MD 넣어줘도 클로드 MD처럼 동작을 해요. 클로드 MD가 맨 처음 나온 건 맞아요. 클로드 MD가 왜 나왔죠? 클로드 코드가 동작을 할 때 이 규칙을 따라서 클로드 코드가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큰 방향을 잡아준 녀석으로 나왔던 건데 이제 이걸 클로드 코드에서만 쓰겠어요? 다른 데서 쓰고 싶죠. 근데 자기네끼리도 표준화된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서 이름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은 같은데 이름이 달라지니까 사용자들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클로드 코드만 쓰는 사람 없거든요. 앞서 나가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같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세팅은 똑같이 해놨는데 클로드 코드에서 쓸 때는 클로드 MD라고 저장해야 되고 커서에서 쓸 때는 커서 MD라고 저장해야 되고 코덱스에서는 코덱스 MD라고 저장해야 되니까 중복 파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역할이 똑같은데 에이전트한테 방향 잡아주는 거 똑같은데 왜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에이전트 MD로 그냥 통일합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리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치사하게 너만 다른 이름 쓸 거예요? 해가지고 나온 게 에이전트 MD인데 에이전트 MD가 그냥 클로드 M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로드 MD 쓰지 마시고 에이전트 MD 쓰시면 돼요. 그래서 클로드 MD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클로드 MD만 썼을 때 장점도 약간은 있어요. 진짜 약간 있는데 에이전트 MD를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격 변하는 시대에 변화에 적응을 하시려면은 요거를 쓰시는 게 상책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다수 도구를 안 쓰시고 클로드 코드만 쓰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모를 만한 내용인데 이제 오늘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제가 다룬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적화하는 게 좋긴 좋아요. 아니 다 클로드 코드 쓴다고 하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냥 잘 만들어 놓은 그냥 세팅 환경 갖다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사람이 저는 오늘부터 클로드 맥스 20이 $400 됐다 그랬는데 전 돈이 많아서 그냥 계속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400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이제 대응을 하시려면은 이런 남들 세팅을 무작정 따라하는 건 저는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지 알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알고 따라하는 거랑 모르고 난 저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가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큰 변화에 대응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금제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응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 강의하는 것 중에 개꿀 스킬 설치 이런 거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스킬 좋은 거 저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세팅에 최적화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슈퍼파우스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저도 아는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의 세팅에 내가 그 중독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안해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뭐 슈퍼파워스 써본 분 있나요? 뭐 오마이 어쩌고 특히 그 오마이 시리즈 있죠. 그런 거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어차피 근본적인 그 모델의 성능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뉴스랑 함께 이 전반적으로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 핵심이 되는 에이전트 MD 스킬스, 훅스, MCP 이런 도구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귀찮으신 거 알아요. 이거 알고 싶지 않고 남이 세팅으로 갖다 쓰고 싶고 이제 다 아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디테일하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저번에 제가 엑셀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바이브 코딩에 관련된 게 아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주제로 잡아서 하네스 엔지니어링 세팅을 하는 법과 이제 그게 동작하는 거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들 지갑 털리지 마시고 핵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잘 운행하시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